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작구 지에 속해 있는 흑석동 분회장이면서 흑석부동산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한강리치중개법인 대표의 나승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우리 공인중개사,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의 한 회원으로서 한국공인중개사가 어떠한 식으로 변화를 했으면 좋겠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각급 조직장 선거가 이제 7월 25일인가에 투표가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기 출마하신 분들 또는 기존에 임원을 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한국공인중개사의 위상의 발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만, 그 생각에 덧붙여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저는 부동산 한지는, 그러니까 정식으로 제대로 부동산 한지는 지금 흑석동에서 2015년 7월에 오픈했으니까 이제 4년이 되었습니다. 4년이 됐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협회를 이제 그동안 임원 선거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 행태를 보면서 좀 바꾸어져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 특히나 제가 이번에 흑석동 분회장이 되면서 우리 흑석동의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그 낡은 그러한 것들을 제가 회칙 변경을 통해서 다 어느 정도 바꿨습니다. 바꾸었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제가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 바라고자 하는 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공인중개사 협회도 이제 기존에 주로 운영하시던 분들이, 부동산을 운영하시던 분이 퇴직을 하시거나 그 다음에 좀 나이 드셔서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약간 구태의연한, 쉽게 뭐 옛날로 말하면 복덕방 수준에서, 최근에는 이제 젊은 분들도 많이 중개업 시장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정부 정책 또는 법 제도, 또 세금 관계, 이런 것들이 나날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도 갖춰져야 될 걸로 봅니다. 먼저 우리 한국공인중개사도 역시 이 시대의 변화에 순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기존의 조직들이 보면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경직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한국공인중개사 조직이 경직돼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이 안 돼 있고 굉장히 면대면, 그래서 이 면대면을 굉장히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얼굴을 보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주 거기에 기반하고 있는, 또는 페이퍼에 기초하고 있는, 페이퍼에 기초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 우리 조직장 선거만 봐도 그래요. 지금 전자투표라는 게 있잖아요. 전자투표 하면은 우리 뭐 반장선거도 전자투표를 하고 있고, 아파트 대표 뽑을 때도 전자투표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만큼 모이기가 힘들어요. 특히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함께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보면, 지금 진행되고 보면 선거를 막 버스를 대절해서 사람을 실어 날리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앞으로는 이 전자와 이 면대면, 그 다음에 종이에 기초한 거를 앞으로는 이 전자화된 시스템으로 가자. 이 전자화된 시스템으로 가자. 예를 들어서 전자투표들이 그렇죠. 자, 이 전자화된 것은 크게 보면 이 조직과 관련해서 보면, 우리 지금 한방 있죠. 한방. 저는 한방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우리 흑부협에서도, 흑석부동산협의회에서도 한방을 저는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제로 한방을 장려하고 있는데, 그리고 사설망 같은 거는 이번에 도입하자고 하는데 제가 도입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거를 원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그거는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다라는 이유로 제가 거절을 했는데,
일단 한방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그동안 보면 이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방이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사용하기 불편하다 또는 거기에 이 한방을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이거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업체를 선정 과정에 무슨 약간 비리가 있다. 이런 얼룩진 모양의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증권거래소를 생각하십시오. 주식거래소에서 증권거래소에서는 증권거래소의 그 모든 거래 내역이라든가 가격 시세 이런 것들이 다 종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으로 주식 거래를 하면 증권거래소 회사의 지점에가 등록하게 되고 나중에 보면 그 지점망을 이용을 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모든 데이터는 증권거래소에 가서 우리 시세를 다 확인하고 거래 체결 내역도 그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부동산이 전국의 망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로 결집돼서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공인중개사의 망이 외부의 사설망에 의해서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돈을 내고 그 다음에 그 정책에 휘둘려 가지고 이합집산하는 그러한 형태가 벗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한방은 완벽하게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필히 이거는 가장 제일 중요한 목표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이게 뭐 여러 가지 앱들이 많잖아요. 부동산 앱, 여러 가지 뭐 다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앱들이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그만큼 정보가 기술이 빨리 발전하고 거기에 사람들의 국민 수요에 맞추는 거거든요. 우리 한방도 어플리케이션 앱이 있다고 하고 이제 운영을 7월 17일부터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전자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한방 그리고 우리 모든 공인중개사가 이 정보를 입력하고 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한방을 장려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드셔야 돼요. 회원들의 건의사항을 다 의견을 가급적 수렴해서 편하게 사용하기 좋게 이렇게 다 만드셔야 되고 그러면 이거를 이용하면 인센티브를 주면은 홍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매물을 예컨대 몇 건 이상 올린다. 몇 건 이상 매물을 올린다. 그러면 우리 공제에 가입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좀 할인 혜택을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광고 외부에 하는 것보다 공인중개사에게 실제로 혜택을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한방이 외부에 좀 일반 이 수요자와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내부망이 좀 별도로 있겠지만 어쨌든 공인중개사와 외부 우리 수요자 즉 국민이 봤을 때 이 한방이라는 전체 큰 앱에서 부동산 거래 내역 그러니까 거래 내역이라는 것은 부동산 시세겠죠. 이런 것들을 한눈에 다 볼 수 있다고 하면 어떤 국민들이 투자할 때 지표로 삼을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이 부동산 한국공인중개사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접근했을 때 부동산 일반에 관한 정책이라든가 그거 정부에서 정책 같은 거 발표하면 그것도 내용 다 올려주고 하는 외부 전용망 그다음에 우리 내부 공인중개사들이 볼 수 있는 망 이거를 분리를 해서 이렇게 한방을 잘 운영하면 정말 이거에 따라서 저는 우리 조직의 승패가 달렸다고 볼 정도로 이건 굉장히 역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점을 꼭 좀 활성화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이제 내부라고 할 수 있는데 유튜브라든가 네이버 TV 등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한번 우리가 공식 채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식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 현재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10만 명입니다. 그러면 여기 일정 회원수 이상 예컨대 5,000명 이상이면 광고가 실릴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회원들에게 우리 회원들이 가입을 해서 우리 회원들이 구독자가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정보 뭐 세무 내용이 달라지거나 부동산 정책 이런 여러 가지 알짜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방송을 하거나 또는 동영상 찍어서 저처럼 이렇게 올리면 일반 국민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그 정보를 토대로 여러 가지 영업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발생한 수익은 우리 회원들에게 돌아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공식 채널을 만들자. 공식 채널로서 유튜브나 네이버 TV를 만들었으면 어떨까라고 합니다. 이거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우리 보면은 저도 이번에
지혜 교육, 세무 교육을 한번 가봤는데 저는 그거를 동영상을 사람을 제한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을 제한해서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어요. 거기 오고 싶은 사람이 있거나 영업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못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걸 모든 우리 회원들이 볼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유튜브로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그 교육 컨텐츠하고 음성을 녹음해 와가지고 거기에 맞게 하나하나 내용을 편집해서 시간에 맞게끔 제가 내용을 잘라서 애써서 만들었는데 이제 뭐 그걸 안 반기시는 분도 있고 제가 봤을 때 분위기가 그래요. 별로 그거를 뭐 그렇게 썩 내키지 않게 보신 분도 계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강의하신 분이 좀 적절하지 않다 해서 내려달라고 해서 제가 내렸는데 비공개로 해놨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이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전국적으로 각 지회마다 각 지부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강의를 해서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하고 행사의 동원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면 공식 유튜브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회원들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서로 소통하는 채널도 되고 유용한 정보, 그 다음에 어떤 정책에 대해서 국가라든가 뭐 정치인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있을 때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모으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힘이 엄청나게 단단하게 결합이 될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외부에 나타난 한방하고 내부의 어떤 우리의 소통 채널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이거는 수익도 될 수 있어요. 구독자가 많아지면 수익이 되죠. 어떤 개인 유튜버는 뭐 30억도 번대요. 우리도 충분히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충분히 우리 회원들에게 혜택 돌아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하고 그 수익보다는 우리가 쉽게 외부에 갖추어진 정보망을 이용해서 우리 회원들 간의 소통 채널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점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우리 이 전자화 할 때도 우리 조직장 선거라든가 협회장 선거 있죠. 이거를 각각 온라인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 채널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몰라요. 누가 나온지도 모르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나온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요즘 이 상황이 경쟁체제가 안 돼 있어요. 일단 진입이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진입 장벽을 낮추세요. 현재 보면은 무슨 지부장은 1,000만 원 내고 선거에 등록하라고 하고 득표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1,000만 원 내고 그 다음에 무슨 지회장은 사람 수에 다르지만 뭐 300만 원까지 최고 그 다음에 분회장은 30만 원까지 내고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금액을 많이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돼요. 물론 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협회 차원에서 보면은 이거를 운영하는 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을 많이 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전자투표하면 우리 공인중개사들은 다 컴퓨터 할 수 있잖아요. 인증서 다 쓰시잖아요. 그리고 쉽게 해서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 그 K투표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면 돈 몇십만 원 안 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 선거 비용이 높을 필요가 없어요. 선거관리위원회가 굳이 꼭 개표하느라고 힘들 필요 없어요. 사람 동원돼서 개표하고 그럴 필요 없고 사람 동원하기 위해서 할 필요 없고 투표율도 저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무실에 앉아서 투표를 다 한다. 그러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한방에다 물건을 많이 올리면 인센티브 주는 것처럼 인센티브 줘서 공제에 그거를 깎아주는 것처럼 투표 참여도 기록을 하세요. 어떤 업소가 어떻게 참여했다. 그 기록이 다 남을 수 있잖아요. 전자투표하면. 그렇죠? 그러면 그 참여도에 따라서 또 할인을 해준다든지 그러면 나한테 실제로 혜택이 오기 때문에 참여할 거 아니에요. 그게 혜택이 미미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참여자가 많아지고 많은 회원이 참여를 함으로써 다수의 뜻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출마하신 분들은 이렇게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방송 우리 정치인들 방송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와서 방송에 와서 토론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설도 하시고 우리 유튜브 채널 보시면 돼요. 유튜브 채널 다 올려놓으면 보고 우리가 어떤 사람 뽑을 건지 투표하면 됩니다. 각 지역별로. 그리고 투표 방법은 전자투표해서 진입의 장벽을 낮추라. 그리고 그러면은 등록할 때 많은 돈을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이건 약간 사람들이 봉사직 개념으로 생각하던데 어차피 봉사할 거면 이 봉사하는데 돈을 많이 들어와서 많이 돈을 내놓고 봉사하라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조직장 선거라든가 여러 가지 할 때 이 전자화
내부 전체적인 망을 이용한 것도 그렇고 외부의 망도 그렇고 내부 망, 이 유튜브라든가 그렇고 이 선거도 이번에는 반드시 이번에 대의원에서 뭐 전자투표 도입하기로 의결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전자투표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남부지부 선거, 서울 남부지부 선거,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 남부지부 소속이니까 그러면 서울 남부지부가 강남 저 강동구에서 이 관악구 뭐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투표하기도 그렇고 각 동별로 하려면 또 사람이 필요하고 이런 번잡한 일을 왜 합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컴퓨터를 못한다. 예컨대 국민들 중에서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게 못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는 기본으로 전부 뭘 해야 돼요? 컴퓨터 해야 되잖아요. 거래 실거래 신고하든지 뭘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공인중개사들은 이 전자투표를 반드시 도입을 해서 앞으로 조직 진입을 좀 낮추시고요. 가입 등록비라든가 낮추시고 누구나 뜻이 있으면 할 수 있게끔 쉽게 힘들지 않게 정말 자기가 무슨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여기서 정치적인 야망 찾을 건 아니잖아요. 정치하실 분들은 그냥 일반 정당 가입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쪽으로 봉사자원 차인데 너무나 자기를 힘들게 하면은 봉사하고 싶다가도 마음이 꺾이죠. 그렇죠?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제 이거는 참고로 저희 흑부협에서 전자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흑석동 분회장이 되면서 흑석동 흑부협 회장이 되면서 전자화를 도입한 게 그 전에 이제 해왔던 거는 있었는데 뭐 카페 뭐 다음 카페에 있었는데 별로 그렇게 활성화되지도 않고 저도 안 들어가 보고 네 그래서 이제 단톡방에서 이제 쉽게 물건 주고 받는데 네이버 밴드를 제가 도입을 하자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비난하신 분이 많이 좀 계셨는데 어쨌든 지금은 한 130명 가입하셔서 대충 성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제가 도입했던 거는 뭐냐면 기존에 온라인 면대면을 하다 보니까 각 그 계파처럼 돼 있어요. 어떤 지역에. 그래서 어떤 계파가 나는 보이콧을 하겠다. 그 전체 모임에 가서 마음에 안 맞으면 안 나가겠다. 흔히 말하는 그 소수 우리가 옛날 조선시대 당쟁하듯이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깨볼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분도 대다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안 나오면 의사 정족수가 체결되지 않으면 해칙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흑부협도 2014년 이후로 해칙이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숱한 논의 끝에 논의만 많이 했지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밴드를 통해서 쉽게 전자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참석해달라 할 필요가 없어요. 각각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각각 독립된 영업체이기 때문에 자기가 회원 가입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손가락으로 밴드에서 찬성, 반대 이것만 누르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모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의사 정족수를 채울 만큼 많은 사람이 모이기도 힘들 뿐더러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임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가서 업소도 방문해야지, 투표용지 마련해야지, 또 개표해야지.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밴드에서 간단하게 투표 기능 이용해서 이거는 각 분야에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딱 하면은 모든 사람들 의사가 바로 딱딱 집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제도가 활성화돼서 이제 회칙 바꾸거나 이럴 때는 수월하게 할 수 있다. 기존에 그래서 옛날에 개혁을 반대하거나 시대의 흐름에 안주해가지고 시대의 흐름을 거부하고 옛날 방식에 안주하시던 분들이 거부를 했지만 어찌됐든 새로운 분위기 바람에 편승해서 이 전자와 일종의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저희 흑부협 회칙이 전부 바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세 가지 한방 활성화 유튜브라든가 네이버 TV를 통해서 공인중개사협회 공식 채널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서 거기에서 각종 교육 자료를 전국 단위로 하면은 비용도 아낄 뿐더러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나중에 교육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선거가 현재 인해 장막처럼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공인중개사를 학석동에 오픈하고 나서 제가 그때 아마 이번에 바뀌었던 것 같아요. 지부장 소익 선거가 예컨대 지부장은 36개월 이상 정회원, 그다음에 지회장은 24개월 정회원. 옛날에 뭐냐면 분회장을 했던 사람 이렇게 자격이 돼 있더라고. 그럼 뭐냐면 인해 장막을 치는 거예요. 사람이 새로운 사람, 능력이 있고 생각 있는 사람이 진입하는 걸 막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때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냐? 회원이면 누구나 나갈 수 있게끔 해야지. 그래서 뭐 제 의견이 돼서 반영됐던 건 아니고 어쨌든 잘 바꾸신 거예요. 그거는 어떤 인회장만 쳐가지고 까다롭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선거할 때 요건이 너무 많아요. 뭐 준비 서류가 너무 많아요. 그냥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하고 아니면은 그 서류 사항은 나중에 당선되신 분만 제출하라고 만약에 사실과 다르다. 그럼 당선 취소하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당선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 너무 서류 준비하다 지치지 않게끔 그것도 간소화해서 하시고 나중에 되신 분에 한해서 이 서류를 전부 받아가지고 면밀히 체크해가지고 사실과 다르다 그러면 당선 취소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대 변화에 순응하게끔 우리 흑부협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부 업체 이런 업체로부터 우리가 이제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고 이게 첫 번째가 제가 말씀드린 거 그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일종의 이제 조직이라고 할 수 있죠. 조직력인데 여기는 이제 처음에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이제 교육이 있을 수 있어. 교육. 지금 제가 처음 불만했던 게 이 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으라고 하는 게 있어서 변호사들도 받나 했더니 보수 교육을 좀 받는 것 같긴 해요. 뭐 그 다음에 경영지도사 그러니까 집사람도 자격증 먹게 있는 거 보니까 그 보수 교육을 받기는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교육인데 좀 교육을 다변화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을 좀 다양하게. 지금 보면은 우리 한국 공인중개사 교육 커리큘럼이 굉장히 몇 년째 아니 그냥 오래된 채 똑같은 것 같아요. 별 변화가 없어요. 그냥 하던 사람이 또 하고 계속 그러니까 교육자 그러니까 강의요원 풀을 좀 다양화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너무 적다 보니까 강의 내용이 똑같은 내용 저번에 내가 공인중개사 학교 따고 오픈하기 위해서 실무교육 받을 때도 똑같은 그러니까 같은 강사분한테 같은 얘기 보수교육 받을 때도 같은 얘기. 그럼 왜 교육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 인력 풀을 다양화해서 강의 요원 풀을 좀 다양해서 좀 새로운 강의를 많이 들을 수 있게끔 좀 해달라.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교육의 다양성.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동산도 있지만 우리가 공인중개사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했던 내용을 레파토리를 또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부분 아주 세밀하게 심화 과정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건 저는 찬성을 해요. 어떤 특정 부분에서 아주 세밀하게. 그렇지만 우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했던 내용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면 들을 필요가 없죠. 이미 자격증을 땄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강의를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주변 학문 이제 근데 풍수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뭐 경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를 좀 심화를 두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풍수 강의를 특별 과정은 제가 들어보지 않았는데 상가 같은 것도 있죠. 우리 뭐 보면 막 문자 날라온 거 보면 상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를 좀 디테일하게 좀 세밀하게 체계적으로 과정을 갖는 그런 강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풍수 같은 경우도 보면 뭐 한두 시간? 두세 시간? 설명하고 하는 게 끝인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관심을 안 가서 모르겠지만 풍수 전문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예컨대 뭐 한 10주라든가 이렇게 뭐 6개월 코스 이렇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직 그런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체계화된 학문으로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현재 여기 보면 다양이라는 거는 부동산에 관한 학문, 부동산에 관한 거예요. 여기는 법도 있고 뭐 이제 투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다양하고 그 다음에 주변 학문.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요거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게 과정을 만들면 어떨까? 학위 과정. 예컨대 사이버 대학. 부동산 전문 사이버 대학. 영진 사이버 대학은 2년제죠.
그 다음에 다른 몇 개, 뭐, 한양, 서울, 그 다음에 고려, 원광, 뭐, 이렇게 한국 디지털대 다 부동산학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 학위 과정을 두면 어떨까. 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이 과정을 두고 이 주변 학문까지 터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 싶고요. 또 하나는 이 지역에 보면 우리 이제 지부나 우리 가장 쉽게 하는 게 이제 동작 지역, 그 지혜겠죠, 지역. 지부는 너무 넓고요, 개념이. 지부는 너무 넓고, 그래도 이제 지부, 지회. 내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재정 상태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재산이 있다고 하면 이런 거를 각 지부나 지회 사무실 하나씩 매입을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여기서 회원들이 모여서 교육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그리고 학습의 장. 같이 모여서 공부도 하고. 너무 교육 위주인가요? 그러니까 교육에 관한 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교육. 그래서 이런 것도 하고 어떨까 싶고. 뭐 이렇게 제 생각이 그래요. 교육은 좀 별로 이렇게 듣고 싶은 교육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다양하네. 좀 듣고 싶은 교육이 많네. 이런 거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교육 관련해서 이제 강의 용어의 인력 풀이고요. 여기에는 보면, 저번에 보니까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 투쟁, 뭐 우리 가서 머리 깎고 막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정부 또는 대국회, 대정치인 이런 거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돼요. 예컨대 우리가 전국에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40만 명, 그 다음에 40만 명으로 잡으면 가족 4인 가족 하면은 160만 명이에요. 현재 개업하고 있는 분이 10만 명이라고 하면 4명이면 40만 명이에요. 옆에 뭐 4등 8등 진짜까지 하면은 대충 뭐 그래도 뭐 한 70만, 80만 원 되겠죠. 그럼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게 결집이 돼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면 안 되겠죠. 적어도 공명한 그런 마음은 갖되 어쨌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여차한 경우에 예컨대 뭐 변호사들이 뭐 중개시장을 침탈한다 아니면 뭐 집도수처럼 여러 가지에서 좀 수수를 안 받고 하겠다고 하면서 공인중개사를 위반을 할 때 충분히 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파워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우리 공인중개사 협회가, 한국공인중개사 협회가. 그러면 이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좀 많이 발굴을 해놔야 된다. 지금까지 보면은 그냥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조직이 이내장막 쳐가지고 하던 사람 하고 안 한 사람 안 하고 관심 없어요. 도대체. 하던 사람만 계속 모여서 하다 보니까 계속 그 사람들 갖다 보니까 그냥 굳어져 있는 판이 그래서 신선한 바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조직의 인재를 좀 많이 숨어있는 인재들 많이 발굴하시라. 그래서 좀 인력풀을 가동하고 저번에 보니까 뭐 박사들을 전부 파악하던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숨어있고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들 끌어내가지고 이제는 한국공인중개사 협회가 좀 위상을 높일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 그냥 마을 일 하고 이렇게 많이 하던 그런 예컨대 그 사람이 동네 이장했다면 이제는 좀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영향력에 포커스 갖춰서 우리 한국공인중개사의 이 조직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조직력을 강화하는데 맨날 뭐 해달라고만 하고 뭐 해라고만 하면 사람들 싫어해요. 반대로 혜택이 있어야 돼, 혜택. 자,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뭐 우리가 상호보험처럼 택시 같은 경우는 상호보험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그 사학연금 이런 경우는 사학연금이나 그런 경우는 이제 사학연금 혜택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공인중개사도 어떤 혜택을 좀 우리 회원들에게 주는 방안, 그러니까 상호보험적 성격을 그러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연금이라든가 연금은 아니고 어떤 부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걸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교육과 그다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의 어떤 인력 풀을 이 영향력 있는 사람의 풀을 만들고 그리고 그다음에 회원들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다 우리 조직에 와서 열심히 힘을 보탤 수 있는 그래서 조직력이 세지는 이런 거를 만들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한번 우리 임원분들이나 뜻이 있는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해보시라고 제가 단초만 제공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그래야만 우리 공인중개사의 관련 법이라든가 이걸 바꿀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거래 질서. 거래 질서인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회원제도 정리입니다. 참고로 우리 흑부역 같은 경우는 제가 회장 되고 나서 흔히 말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데 개업공인중개사를 바지로 앉혀가지고 바지 사장으로 앉히고 이렇게 운영하는 업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없앨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분들 생존권이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어요. 다만 점차적으로 바뀌어가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분들도 인정을 해주는데 다만 저희들은 옛날에 그분들을 정회원에서 다 강등을 시켰어요. 정회원은 개업공인중개사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어요. 우리 흑석동뿐만 아니라 있는데 제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싶어요. 첫 번째, 자 바지상 이거 우리 그 중개법에 보면 처벌되는 거죠, 그렇죠? 요거를 근절해야 돼요. 바지사장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아닌데 고용해서 영업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근절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절을 해야 돼요. 어떻게 근절하냐? 공인중개사에서 아마 국토부에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요구하십시오. 어떻게 요구하냐? 자, 현재 보면은 우리가 사무실 계약자 명의가 개업공인중개사로 돼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내가 사무실을 내 명의로 계약해놓고 내가 바지사장을 앉힐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는 반드시 이 사무실의 명의자, 계약자 명의하고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일치하게끔 이거는 아마 행정부령으로도 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건 지도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안 받아주면 되니까 구청에서. 그래서 계약자 명의, 사무실 계약자 명의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일치할 것. 이걸 또 증빙수단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실제 거래 내역. 실제 거래 내역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쉽잖아요. 통장 거래 사본 갖고 오세요. 그 다음에 계약서 갖고 오세요. 두 개만 확인하시면 돼요. 구청에서. 그리고 나중에 새로 바꾼다. 그러면 권리금 계약서, 당사자께 준 권리금 계약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약자 이제 개업공인 바지사장이 바뀔 때 또 계약서 이 서류를 실제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요구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사무실을 얻어놓고 바지사장만 계속 돌리는 그런 거를 제한할 수 있겠죠. 그런 거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요구하면 돼요. 실질적으로 그거를 실제로 이 사람이 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공인중개사 협회 그 분야에서 다 알고 있겠죠. 옆에 사람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런 걸 좀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바로 하면 안 되겠죠. 기존에 해왔던 사람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해왔던 사람들은 존중을 해주고 향후에 이렇게 하면은 과도기적으로 해왔던 사람들은 놔두고 향후에 이렇게 오픈할 사람들은 이렇게 앞으로 사무실 오픈할 때는 반드시 사무실 계약자 명의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일치하는지 그리고 실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지 그 다음에 그 상가 임대인의 확인을 받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그건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이제 중개사가 있고 소공 있고 그 다음에 중개보조인 있잖아요. 이 숫자를 제한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예컨대 이제 신림역이나 이런 데, 오피스텔, 강남역 이런 데는 이제 공인중개사가 놔두고
한 몇십 명을 쓰는 데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데는 그 업소 특징이 있겠지만 그게 일종의 시장을 교란항의로 본다고 하면 요거를 제한을 하면 돼요. 자, 1대 몇으로 할 건지. 저는 소공 같은 경우는 제한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소공은. 왜냐하면 소공은 언제든지 자기가 나가서 오픈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 공인중개사에게 얽매여 있지 않을 거예요. 정신적으로 독립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여기에 속박되어 있지 않을 수 있죠. 그렇죠?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자기가 차리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중개보조인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중개보조인은 반드시 몇 대 몇으로 할 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한 명일 때 중개보조사는 뭐 3사람 또는 2사람만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소공 포함해서 전체 몇 명 쓰되 중개보조인은 몇 명만 쓸 수 있다. 라는 것도 법에 적용하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도적으로 점차 시장이 정리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거래 질서 중에 뭐냐면 회원제도도 중요하지만 시장 진입과 퇴출이 자유스러워야 돼요. 어떤 지역에 가면 카르텔 형성해가지고 회비 몇 천만 원 내지 않으면 회원 될 수 없다든지 그건 다 깨부셔야 돼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는 하고 있는 걸로 하고 뉴스를 보니까 2011년, 12년, 13년 이때 한참 얘기했는데 이거는 카르텔 형성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공인중개사로서 언제든지 오픈하려고 하면 오픈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영업 능력에 따라서 어떻게 하고, 뭐, 영업이 되고 안 되고는 부제한스럽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 시장 진입과 퇴출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회원 간의 거래 질서. 그쵸? 남의 물건 빼돌리기. 그 다음에 허위 매물 올려서, 상대 고객을 자기한테 유인하기.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허위 매물이죠. 허위 매물. 물건이 없으면서 옆에 다른 가게가 실제 물건 가격보다 더 낮게 물건을 허위 광고를 띄워서 손님을 나한테 오게끔 하고 또 오면 심지어는 내가 그 주인한테 전화번호 알고 있으니까 전화해가지고 작업도 하고 이러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 회원 간의 거래 질서는 이제 이거는 우리가 협회 차원에서 하기는 좀 그래요. 이거는 아마 분회 차원에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흑석동 흑부협 같은 경우는 특별윤리위원회를 만들었고요. 특별윤리위원회 그전에는 이제 뭐 말만 있었지 실행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를 하다 보면 분쟁이 생겨요. 손님을 빼돌리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죠. 그래서 현재는 지금 저희는 공식적으로 한 3건 정도 이제 한 2-3달 된 것 같아요. 운영하는 지가 한 3달 된 것 같은데 회칙에 반영을 했고 윤리위원회 구성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내부 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는 윤리위원회 소집해서 회원 제명, 그 다음에 공개 사과, 그 다음에 받은 수익금의 3배 이상 3배 범위 내에서 토해내고 1배 받으면 그거는 뭐 피해 본 사람한테 업체에 주고 나머지 한 차액에 대해서는 우리 흑부협의 특별 회비로 기속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거는 회칙에 정해지지 않지만 그거는 회장의 권한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3가지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지금은 좀 많이 우리 흑석동이 잘 다듬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처럼 심하진 않아요. 그리고 점차 이제 앞으로 이 회원제도라든가 앞으로 제가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하신 분들은 이제 점차 향후에 뭐 지금 해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향후에는 점차 이렇게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정식 개업공인중개사가 정식으로 개업을 하고 진입하는데 큰 칼텔 형성돼 있지 않습니다. 저희 흑석동 같은 경우는 그냥 흑부협에 가입하시려면 그냥 100만 원만 내면 돼요. 가입비로.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해서 뭐 몇 천만 원 내라 그런 것도 없고요. 그래서 누구나 영업은 쉽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회원 간의 거래 질서가 하는 경우는 저희는 막 한 4-5가지를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기타 중대한 사항으로 해가지고 회원 간의 불미스러운 일은 막아서 우리 회원들 간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편하게, 마음 편하게 영업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어떤 분위기도 좋고 그 다음에 우리 손님들한테 공인중개사 이미지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을 다 이 차단을 해놨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저기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법 개정 작업들을 유도를 해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오픈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그게 가장 유익한 방법, 강력한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상으로서 이제 뭐 더 자잘하는 게 건의할 사항은 있는데 그거는 뭐 다음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이 세 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그 대부분 조직장 선거에 나오신 분들도 막 이런 내용들일 거예요. 그런데 실행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일단은 그 공약을 갖고 나가셨으면 실행을 하세요. 그 선거 당선만 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거기에 너무 이게 순응을 하시면 안 되고 본인이 가졌던 생각은 반드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의 많은 분들의 뜻을 모아서 실행을 하셔야만 우리 공인중개사도 점차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의 우리 입속만을 차리는 목적이 아니라 어쨌든 사회에 건전한 한 세력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올바른 정책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쭉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우리 그 남부지회 지부장님 같은 경우는 2분 출마하셨고 동작지회는 한 분이 출마하셨고 분회장들은 출마를 안 하시대요. 그래서 임명을 하신다고 하는데 자 우리 이거 보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등록비를 좀 낮추세요. 등록비 낮추시면 되잖아요. 전자투표 하시고 그러면은 과도하게 선거일에 많은 사람들이 동원해서 일할 필요도 없고요. 영업하면서 쉽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만든 그 제시한 대로 유튜브 채널 통해서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 하라고 하시고 또 모여서 토론도 하시고 그 우리가 생방송 볼 수 있잖아요. 녹화해놓으면 또 계속해서 볼 수 있고 그러면 어떤 분이 어떤 생각으로 출마하신지 이런 걸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거를 윗분들은 싫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기득권들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렇게 안 가시면 도태답니다. 그래서 좀 자기의 그런 개인적인 그런 이익보다는 전체 우리 한국공인중개사 회원의 그다음 권익 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우리 임원분들이 책임지시고 운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는 뭐 힘이 미약한 분회장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이번에 선거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동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보시고 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도 명실상부하게 한국에 있어서 하나의 큰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자정할 건 자정하고 노력할 건 노력을 하고 바꿀 건 바꾸고 시대에 따라갈 건 따라가고 이렇게 해야만 같이 가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생각을 긍정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